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나타나지 않고 오늘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아서 활동하기에 비교적 수월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대부분 방모나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조금 답답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어제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28.5도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은 많이 오르지는 않겠습니다. 울진이 27도, 영덕 29도, 포항 28도, 경주 30도에 머물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악과 계곡에서는 갑자기 불어나는 물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많게는 50mm까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은 가운데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낮 최고 기온 울진 27도, 영덕 29도, 포항 28도, 경주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는 오늘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오는 곳이 있고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열대야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30도 안팎까지밖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달리던 차들이 터널 안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지며 멈춰 섰습니다.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근처 주유소에서 넣은 기름에 물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장미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터널 안에 화물차가 멈춰서 있고 뒤따르던 차도 갓길에 차를 세웁니다. 차가 갑자기 엑셀이 안 밟히니까 많이 놀랐죠. 세우니까 앞에도 이제 좀 많이 있더라고요. 길이 3km인 울산-포항고속도로 외동 2터널에서 차들이 잇따라 멈춰선 건 그젯밤 9시쯤. 도로공사에 접수된 것만 5대, 모두 운행 중 시동이 꺼진 겁니다. 한 30분 사이 동시간대에 전 보험사가 거의 다 일이 떨어져가지고 일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고속도로에. 조사 결과 운전자들은 모두 1km 정도 떨어진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물이 섞인 기름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에서 기름을 뽑아봤더니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시동 꺼짐 현상이 접수된 이후 해당 주유기는 지금까지 이용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천둥하고 번개로 갑작스럽게 강우량이 많아가지고 주유기하고 기름 배관, 탱크 등의 미약인 부분에 누수로 인해서 탱크에 물이 유입된. 해당 주유소는 지난해 12월 영업에 들어간 임대주유소로 시설 관리 주체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주유 뒤 발생한 갑작스런 시동 꺼짐 현상에 운전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오늘 한국산 열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국내 철강업체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열연 강판은 115만 톤으로 국내 수출 물량의 13%, 금액으로는 6,200억 원에 이르러 미국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면 수출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한국산 열연 강판에 대한 예비 판정에서 포스코에는 7.33%, 현대제철에는 3.97%, 기타 업체에는 5.65%의 관세율을 부과했습니다. 국민연금이 2분기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지분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O스코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포스코의 지분율을 지난해 말에 비해 0.95%포인트 상승한 10%로 늘렸고 현대제철도 6.95%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올해 철강 가격 인상과 건설 경기 회복, 중국 철강업계의 구조조정 등으로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요즘은 일선 시군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크고 작은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영덕군은 전담 부서가 없이 엉뚱한 부서에 맡겨 축제 전문성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끝난 영덕 황금은어 축제. 영덕군의 주무부서는 축제와는 무관한 해양수산과입니다. 대게축제도 해양수산과입니다. 같은 어류를 소재로 했는데도 영덕 물가자미 축제만큼은 새마을 경제과입니다. 축제 부서가 중구 남방입니다. 관광객 유치 효과가 가장 큰 해수욕장도 운영은 해양수산과가 관리는 읍면이 맡아 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축제를 해도 질적으로 뚜렷한 성장을 보이지 않자 영덕군은 올해 말 문화관광재단과 축제 전담 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그 전문가들이 축제를 총괄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포항시는 12년 전 축제 전담 부서를 만들어 비로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축제와 관광, 국제 협력을 한 개 과로 통합했는데 지난 주말 국제 불빛 축제는 관광객을 몇십만 명 모으고 경제 유발 효과를 몇백억 원 누리는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6개국 대사와 12개 도시 시장, 항만 CEO, 크루즈 관광 대표 등 205명을 초청해 포항 관광과 영일만항 마케팅을 벌여 먼 장래를 보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당장 성과로 이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과 포항공항 전세기 협약을 맺었는데 11월 초 여객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전담부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축제 콘텐츠나 이런 거를 지속 발전 가능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지역의 축제도 이제는 전문성을 갖추고 질적인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가 막을 내렸지만 8월 한 달간 포항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와 공연이 펼쳐집니다. 제1회 청소년 락 페스티벌이 국내 정상급 락 밴드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월포 해수욕장에서 열리고 오징어 맨손잡기 체험 행사도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구룡포 해수욕장에서 진행됩니다. 또 영일만 요트대회가 오는 13일과 14일 영일만 일원에서 개최되고 제3회 포항 맑은 단편 영화제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중앙아트홀에서 열리는 등 이달 한 달간 다양한 축제와 공연이 이어집니다. 포항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18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최근 3학년 학생 18명이 설사와 복통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그제부터 급식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대구식약청은 학생들의 가건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하는 한편 교육청도 학교의 담당 직원을 파견해 음식과 식수, 조리 종사자의 위생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농업으로 유명한 포항시 죽장면에선 요즘 여름 토마토 출하가 한창인데요. 올해는 작황과 가격 모두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울토마토는 생산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해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대표적인 고랭지인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 이맘때 평지 토마토가 끝물인 것과 달리 싱싱한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곳 토마토는 해마다 7, 8월에 집중적으로 출하되는데 친환경 재배로 당도가 높고 고랭지의 영향을 받아 저장성이 뛰어난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교차가 심하니까 껍질이 좀 두꺼우니까 단단하고 저장성이 아주 좋습니다. 실온에 놔둬도 우리 친환경 쪽 이런 것도 한 15일 정도. 올해는 작황도 좋고 가격도 10kg 한 상자에 13,0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30%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곳 토마토는 6년 전부터 일본 수출을 시작해 올해는 대만으로까지 수출길을 넓혔습니다. 이와 반대로 방울토마토 농가는 가격 폭락으로 울상입니다. 전국적인 생산 과잉으로 킬로그램당 출하 가격이 지난해 2,000원 선에서 올해는 500원으로 4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택배 등 직거래로만 조금씩 팔고 공판장을 통한 대량 출하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출하 가격이 키로 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인건비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출하를 포기해야 될 상황까지 올 것 같습니다. 포항시 친환경 농업지구인 상옥 토마토는 60여 농가가 연간 3,500톤을 생산해 7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판로 부족 등으로 친환경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상시 해제 가능 면적이 확대되고 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도 대폭 완화됩니다. 농축산식품부는 지난 연말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방안을 반영해 최근 이런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 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의 상시 해제 가능 면적이 현행 2헥타르 이하에서 3헥타르 이하로 확대됩니다. 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도 산지 유통시설 취급 범위가 농산물에서 농수산물로 확대되고 마을 공동으로만 허용됐던 농촌체험시설 설치가 농민과 농업법인에 허용되며 농지 전용 허가시설, 즉 종교시설, 수련시설, 승마 운동시설 등의 면적 상한이 늘어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에 오중기 현 위원장과 김현권 국회의원이 후보로 등록해 경선을 치릅니다. 기호 1번 오중기 현 위원장은 정권 교체의 꿈 경북의 이름으로를, 기호 2번 김현권 의원은 경북이 바뀌면 정권이 바뀝니다를 구호로 어제부터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선거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권리당원 ARS 투표 50%와 12일 대의원 현장 투표 50%를 반영해 최종 결정됩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 전기요금 무서워서 에어컨도 제대로 못 켜고 생활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생활이 어려워서 쪽방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과 달리 여름에는 정부 지원조차 없어 더 힘들기만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도심의 한 쪽방 마을. 창문을 활짝 열고 자그마한 선풍기를 하루 종일 틀어도 한증막 같은 열기와 습기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더울 때 어떻게 하세요? 이건 나 만나 붙이지 이래. 붙이고 저기 못하면 물에 앉아 있고. 은행이나 관공서 같은 곳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있긴 하지만 이용하기가 껄끄럽습니다. 사람들 왔다 갔다 가는데 뭐 바쁜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앉아 있으면 거기 경비원도 보는데도 또 안 좋고 저 사람 무슨 어떤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할 것 같고 해서. 계십니까? 대학생과 직장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쪽방 거주자들을 방문했습니다. 선풍기나 속옷 등 여름 용품이 필요한 곳은 많지만 요즘은 기업체나 일반인들의 기부가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의료적인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물품 같은 게 지금 후원이 너무 안 들어와서 물품이 별로 없어서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겨울에는 저소득층의 난방비로 정부가 10만 원 안팎의 에너지 바우처라는 것을 지급하지만 여름에는 별다른 냉방비 지원이 없습니다. 지난달 대구 중구와 서구의 쪽방에서 60대 남성 2명이 쓰러져 1명은 숨지고 1명은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던 중 무더위를 이기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여름과 같은 경우에는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적인 이런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좀 심각한 수준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연일 무더위와 싸우고 있는 쪽방촌 사람들은 하루빨리 폭염이 숙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지난달 24일 이후 경북 지역에도 폭염이 계속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과 휴일 온열 질환자 7명이 추가 발생하면서 환자 수는 50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80대 남성 등 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가축 피해도 늘어나 지난달 이후 5개 시군에서 닭과 돼지 4만 5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취약계층과 산업 현장, 가축 사육 농가 등에 대한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 특보 발령 시 SMS 문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는 도내 7개 시 14곳에서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오존주의보, 오존경보, 중대경보 등 3가지로 구분돼 제공되며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문자 서비스에 가입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도내 오존 특보 발령 현황은 지난 2013년과 14년 각각 14회, 15년은 10회, 그리고 올해는 현재까지 4회가 발령됐습니다. 아직은 생소하지만 식용곤충은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계 시장 규모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초기 단계 우리나라 식용곤충 산업을 조기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곤충 엑스포가 진행 중인 예천에서 열렸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TV 요리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김풍 씨가 곤충 음식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식용 귀뚜라미인 쌍별이를 볶아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곤충이라는 거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먹어보고 이렇게 식매 보니까 이게 보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의외로 되게 맛도 있고 영양가도 되게 높고. 식용곤충은 일반 가축과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이나 토양 오염이 매우 적어서 친환경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일반 식품으로 인정된 식용곤충은 7가지. 다양한 메뉴 개발은 물론 해외 수출은 생각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예천에서 열린 식용곤충 국제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스타 상품 개발과 곤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것이 성결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바라던가 스프라던가 이런 형태로 하나의 제품으로 스타 상품이 나서 나머지 이제 그 곤충의 이 식품들을 견인치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분말이라든가 다짐이라든가 육수같이 형태가 좀 없는 그런 쪽으로 해서 기존에 저희가 흔히 먹는 식품의 재료로 활용한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용곤충은 지난해 60억 원 수준에서 2020년에는 1,000억 원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곤충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식품화를 위한 안정적인 곤충 공급과 유통 등 해결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제철고등학교의 내년도 포항적 학생 선발 인원이 올해 59명에서 67명으로 8명이 늘어납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은 포스코 임직원 자녀 전형 비율을 55%에서 50%로 줄이는 대신 포항적 학생 선발 인원과 도내 사회 통합 대상자 선발 인원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철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전형의 포항적 경쟁률은 1.92대 1을 기록했으며 입학 원서는 오는 10월 2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접수합니다. 한동대학교가 전국 대안학교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전국 47개 대안학교 교사 80여 명을 포항으로 불러 전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대안학교 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동대는 또 지난 2002년부터 대안학교 특별 전형을 개설해 지난해까지 대안학교 졸업생 330명을 신입생으로 선발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 여성 공무원 인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북 지역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29.8%로 전국 도단위 가운데 강원도에 이어 2번째로 낮았습니다. 또 대구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31.3%로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포항시가 현수막 지정 게시대 게시 신청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첨도 한 달마다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8월부터는 민원인이 원하는 위치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첨도 2달에 한 번씩 해서 한 달마다 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수는 156개까지만 동지역은 수요에 비해 적어 추첨을 통해 게시자를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대부분 방문화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조금 답답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어제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28.5도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은 많이 오르지는 않겠습니다. 울진이 27도, 영덕 29도, 포항 28도, 경주 30도에 머물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악과 계곡에서는 갑자기 불어나는 물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많게는 50mm까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은 가운데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낮 최고 기온 울진 27도, 영덕 29도, 포항 28도, 경주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는 오늘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오는 곳이 있고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열대야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30도 안팎까지밖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